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막 지역들을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찾은 곳은 경기도 고양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성지순례에 나섰다. 아니요, 노. 성지가 아니라 험지순례에 나섰다. 그 가운데 한 곳이 고양이였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만나보시죠. 맞습니다. 고향을 서울로 만들고 싶습니다. 고향의 미래를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몇 년 전에 한 상당 기간 동안 출근한 적이 있거든요. 그 호수공원을 점심마다 돌았는데 그때 기억이 제가 너무 좋아서 일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를 어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찾았습니다. 고양시를 찾아서 여기가 아마 라페스탄가 뭐 이제 그곳일 텐데 뭐 이제 시민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김용태 후보의 모습도 보이네요. 자, 근데 이 고양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다. 왜 험지인데? 4년 전 총선 때 이 지역구가 가불병정 고양이 4개가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한 석도 얻지를 못했어요. 4대 0. 험지죠, 험지. 그러니까 어제 이제 고양을 출동을 한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알겠어. 그럼 이게 끝이야? 아니요. 오늘 또 일정을 이어가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향하는 곳은 서울 영등포 양천. 오후 3시부터 일정이 시작이 되네요. 알겠어. 근데 왜 저긴 또 험지인데? 험지예요. 왜냐하면 영등포는 지역구가 2개인데 4년 전 총선 때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다 이겼고 양천도 갑을 지역구가 2개인데 4년 전 총선 때 민주당이 다 이겼다. 알겠어. 근데 저게 뭐 좀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등포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민주당을 탈당한 영등포 갑에 지금 국민의힘 간판으로 출마하게 되는 누가 있습니까? 김영주 의원. 양천 누구 있는데? 구자룡 비대위원이 있어요. 거기 양천갑의 후보입니다. 근데 구자룡 비대위원이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영입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험지 플러스 본인이 뭔가 이게 영입한 사람들을 핀셋식으로 콕콕 집어가면서 지원에 나서는 건데 윤주진 대표님,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거 전략 잘 쓰고 있는 겁니까? 좀 비상하게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 수도권이 이번 선거의 성패를 가르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먼저 제일 중요한 우리 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경기권을 일단 한번 쫙 훑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남, 수원, 용인 그리고 이제 김포 이번에 이제 고양을 찾아서 일단 인구가 막 100만씩 되는 거대한 오. 도시들이거든요. 예. 예, 이쪽에서 일단은 조금 새몰이를 한 다음에 일제 서울에서 이번 환동훈표 공천에 2가지 아주 상징성 있는 공천이죠. 먼저 상대당에서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던 맞아요. 노동계의 김영주 어떤 여성 정치인으로서 입지가 탄탄한 민주당 출신인 김영주 부의장을 영입을 했고요. 또 구자룡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현역인 조수진 의원을 꺾고 마침내 이제 공천을 받은 그런 역전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봤을 때 이 구자룡, 김영주 투톱이 과연 이 영등포, 양천, 서부권에 있는 한강벨트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냐, 쟁탈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승부수를 거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서울 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와줘야만 네. 전체 표심에서 조금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윤조진 대표 말씀대로 서울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4년 전에 너무 크게 졌거든요. 너무 크게 졌죠. 4년 전 총선 때 그때는 이제 미래통합당이었는데 서울이 지역구가 49개가 있었는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41대 8.
거의 뭐 이제 완전히 졌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 지역에 공을 바짝바짝 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수석 최고 오늘 김어준 씨 그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이 끝나면 아플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런 주장을 이야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 원톱으로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아니 거기는 뭐 투톱이든 쓰리톱이든 포톱이든 제가 알 바 아니고요. 근데 어차피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맨쇼 비슷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 요즘 하는 거 보면 저희로서는 뭐 굳이 나쁠 건 없고 저희한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막 행가리를 높이 쳐주다가 행가리 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면 본인은 많은 아픔이 있겠죠.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청래 최고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청래 최고의 평가에 대해서. 예. 뭐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의 평가가 저는 일부분 맞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선거가 지금 돌입을 하기 전에 공천 과정이 중요했잖아요. 예. 그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이 맞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선거가 본격적인 이제 본선 구도로 가게 되면 하나의 힘이라도 더 끌어모아야 되는 건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혼자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아이고야. 무슨 뜻이냐?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도 민주당이 쓰리톱 체제로 가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본인은 사법 리스크가 없고 또 불출마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전국을 돌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어서 원톱으로 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 최대한 출동을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떤 총선의 어떤 응원을 띄워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전략적으로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29일 D-29 밑에 지금 하단 자막도 나오고 있는데 여야 간의 이 아주 치열한 머리 싸움, 수싸움이 아마 계속될 겁니다. 알겠어. 잠깐만. 근데 총선 29일 앞인데 뭐 여론조사 같은 거 준비된 거 없어? 좀 알려주면 안 돼?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KBS 조사. 어제 뉴스9 시간에 보도가 됐죠. 근데 뭐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은 보세요. 자, 이제 막대 그래프가 세 개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차, 2차, 3차 조사가 이렇게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차 때 3.3, 2차 조사는 2월 말에 있었군요. 3.5, 이번에 조사된 거 보니까 3.5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오른쪽 파란색 막대 3개 민주당 마찬가지로 1차 때는 3.4, 2월 말 조사 2차 때는 3.3, 이번에 나온 건 3.2. 뭔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3에서 3.5 정도의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숫자상으로만 보면은 1%포인트씩 이렇게 좀 빠져나간 모양새. 근데 결론은 지금 이번 조사만 보면 국민의힘은 35, 민주당은 32, 3%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바뀌다? 아니다. 승부 모른다. 이제 뭐 이런 겁니다. 박성민 최고는 좀 지역도 쭉 돌아다녀 보시고 하셨는데 좀 민심이 어떻든가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어허.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론조사가 뭐 보여주신 것도 있고 아마 많은 곳에서 돌아가고 있을 텐데 사실 아직 선거가 그래도 좀 남았기 때문에 예. 사실 선거에 있어서 특히 이렇게 투표 직전에 하루하루는 굉장히 긴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젠다가 터져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권 심판론이 유효하게 작동한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대통령이 그동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에 있어서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방어적이고 아이고야. 회피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은 부글부글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특히 최근에 아마 뉴스에이 라이브에서도 다루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거요? 호주 대사 임명건 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서 외국으로 내보내는 이런 행위가 과연 과거의 검사 윤석열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용인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오히려서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나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었던 분들조차도 굉장히 등을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기춘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좀 이어서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은 일단은 여당 입장에서 숙명이죠. 근데 그 정권 심판론은 정당, 비례정당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지금까지 3년 차의 집권기에서는 각 지역별로다가는 해당 국회의원이 어느 당이 많으냐가 또 그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론이 짚힐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면 현역 교체 비율이 교체 여론이 많게 되면 그 해당 지역에서는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비토 여론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러 지방을 돌면서 정책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정책 설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만약에 호응을 해준다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각 지역별로다가는 현역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총합을 보면은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이 불리한 여건은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9일 남은 총선. 많은 전문가들 얘기가 야 이거 한 끗 차이다, 한 끗 차이야. 그러니까 여야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살아름판 승부를 걷고 있는 겁니다. 뭐 하나 삐끗하면 질 수 있는 선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선거전이 치러지게 될 터인데.